노숙자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잘못이나 나태함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노숙자가 되기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삶이 무너지고 사회의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노숙자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겪는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이해해 보려 합니다. 1. 첫 번째 사례, 경제적 파산과 노숙. 첫 번째 사례는 50대 중반의 김모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젊은 시절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을 했고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와 함께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면서 김 씨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40대 중반이라는 애매한 나이에 새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지만 나이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생활비는 바닥이 났고 은행 대출 이자는 쌓여만 갔습니다. 김 씨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갖고 있던 작은 집을 팔았지만 그 돈도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친척 집에 얹혀 살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김 씨는 결국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김 씨의 사례는 경제적 위기로 인해 노숙자가 된 경우입니다. 김 씨처럼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나 회사의 도산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년이 빠르고 나이가 들수록 재취업이 어려운 구조에서는 김 씨 같은 사례가 더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두 번째 사례, 가정폭력과 탈출. 두 번째 사례는 30대 중반의 박모 씨입니다. 박 씨는 결혼 후 가정폭력을 지속적으로 겪었습니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고 아이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박 씨는 여러 번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청했지만 남편은 벌금을 내고 풀려나기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폭력은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박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연을 끊었고 친구들도 자신의 문제로 인해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보호시설에 들어가려 했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대기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 지낼 곳이 없어 거리를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사례는 가정폭력과 같은 문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노숙자가 된 경우입니다. 박 씨처럼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을 떠나는 여성들이 많지만 그들이 의지할 곳은 많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거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많은 이들이 박 씨처럼 노숙자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3. 세 번째 사례, 정신질환과 사회적 고립. 세 번째 사례는 40대 초반의 이모 씨입니다. 이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면서 누구보다도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입사한 지 몇 년이 지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일상생활이 힘들어졌고 결국 회사에서도 적응하지 못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퇴사 후 병원을 찾기는 했지만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지만 꾸준히 복용하지 않았고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기게 되었고 가족마저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한 채 거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씨의 사례는 정신질환과 사회적 고립이 노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회적 편견 속에서 점점 고립되다가 결국 노숙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노숙자 문제의 본질.
위의 세 가지 사례는 노숙자가 되는 다양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경제적 파산, 가정폭력, 정신질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누구든지 노숙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노숙자는 단순히 의지가 부족하거나 게으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이러한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없을 때 그들은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숙자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해결책 모색. 그렇다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제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재취업 지원과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김 씨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들이 재사회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박 씨와 같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시설과 심리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폭력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단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씨와 같은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결론. 노숙자가 되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경제적 위기, 가정 문제, 정신질환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숙자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외된 이들을 포용하고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야만 누구도 노숙자가 되고 싶어서 노숙자가 된 사람은 없다는 말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숙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숙자를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숙자가 된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원해서 노숙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내몰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노숙자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노숙자들은 종종 사회로부터 차별받고 도움을 받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노숙자들이 스스로 재기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회적 시스템이 미비하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거리 생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노숙자 재활 프로그램이나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사회적 낙인 때문에 제대로 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노숙자를 신뢰하지 않고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자리 잡는 것을 회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노숙자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 노숙자 문제는 복합적인 원인이 얽혀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지원이나 임시적인 보호소 제공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정책적 해결책이 필요하며 이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주거 지원의 강화. 노숙자 문제의 핵심은 주거 문제입니다. 많은 노숙자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잃으면서 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입니다. 단순히 임시 보호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노숙자들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여력이 없는 노숙자들에게는 임대료를 낮추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거를 제공할 때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안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어야 합니다. 2. 정신건강 및 재활 프로그램. 노숙자들 중에는 정신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정신건강 상담, 재활치료, 약물 중독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숙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노숙자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치료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3. 직업교육과 재취업 지원. 노숙자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직업교육과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노숙자들이 직업을 잃고 재취업을 하지 못해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데 이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노숙자들이 실제로 취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을 배우고 재사회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다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 노숙자 문제는 단순히 정부나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개인은 노숙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들을 돕기 위한 작은 행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이나 그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노숙자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소외된 이들에게 더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입니다. 결론. 노숙자가 되는 것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경제적 파산, 가정폭력, 정신질환 등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은 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거 지원, 정신건강치료, 직업교육과 같은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결국 노숙자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들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적 연대의 시작일 것입니다.